대통령의 시각에서 왜 사고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뭡니까, 정보의 활용도를 증진시키는 겁니다. 사실 많은 게 열심히 보고서 쓰는데 쓰레기통에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자꾸 제가 뭐 쓰레기 해서 좀 이야기한데,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가비제라고 얘기하면 이제 쓰레기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가비제라고 쓰긴 하는데, 대부분의 보고서들이 활용도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국가정보기관들의 보고서는 해외 이슈에 관련된 부분, 북한이라든지 해외 이슈에 관련된 부분인데 또 국내 정보는 못 다루게 돼 있으니까, 대통령은 국내에서 정치를 해서 국내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거나 뭐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해외는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치거나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고서들이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가.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국제 안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국내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해외하고 네트워크나 연결고리가 중요한 가치를 알면은 그걸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고 활용도가 좋아지는 거죠. 보고서 자체가. 그래서 활용도 정진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시각에 접근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폐기. 그다음에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하지만은 어쨌든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당신이 지금 하고 그만두고 가지만은 사실은 이게 국가의 20년, 30년의 미래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해서 나는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다수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러는 부분은 제가 잠깐 욕을 먹더라도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대통령과 정치적 코드를 맞추는 데 집중하면은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전에는 보면은 보고서가 좋으면은 대통령들이 뭐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미국도 보면은 뭐 대통령들이 CIA에 보고서 좋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편지 레터를 보내줍니다. 너무 고맙다, 내가 대통령직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보내줍니다. 실제로. 우리는 대통령이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거의 없겠지만 직원한테 내 보고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 승진시켜줄게, 이런 보고서는 편지는 안 쓰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도 해소돼야 됩니다. 사실은 과거 정부에서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좀 하지만 대통령 대면 보고를 안 받은, 대통령이 국정원장 보고를 안 받는 거죠. 정치적 이슈도 있고, 국정원장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 국내 정보를 다룰 때는 대통령한테 살짝 꼬실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은 뭐 지지도 한 10%는 올라갑니다. 다음 뭐 중간선거, 국회의원 선거인데 우리가 한판 싹쓸이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은 싹쓸이 할 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 뭐 자기 자리도 보장이 되니까요. 근데 그런 유혹도 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그런 유혹에 당했다는 의심을 받기 싫은 거죠. 그래서 한때는 대통령 보고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어차피 자기 쓸모없는 보고서 갖고 와봤자 의심만 받으니까 못 오게 하는 거죠. 뭐 대면 보고를 거부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국정원장 입장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헌신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뭐예요? 공무원들이라는 게 출근하면 월급이 나와요. 날짜만 되면. 일을 잘하도 못해도 월급은 나와요. 그리고 정년까지는 보장돼요. 이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무 좋은 직장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걸 본다고 얘기를 해야 직원들이 신경을 쓰는 거죠. 대통령이 안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뭐 그럴듯한 보고서 쓰레기를 아무리 생산하는데 집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관장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그 헌신을 끌어내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중시한다는 생각을,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권에 아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국가 정책의 성공을 위해 객관적인 솔루션이 좀 중요합니다. 객관적 솔루션들이. 지금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번에 지금 이란 사태도 호르무즈 해협에 뭐 해군을 파견해야 말아야 이런 것들도 좀 쉽지 않은 이슈인 것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 중에 하는데 꼴통이라서 보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객관적으로 좀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고도로 정제된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정제된,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거죠. 정치적인가. 자기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정치적 판단 결단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우연히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정적도 숙청도 해야 되고 뭐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 판단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못 맞춰주면은 그냥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그래서 대통령의 정책 판단 기준과 고뇌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텔레비에 나오고 그냥 이렇게 언론에 비추는 게 그 사람의 진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때 뭐 국회에서 단식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단식. 그게 단식이라는 게 단식 해봤어요? 단식 안 해봤어요? 이 좋은 세상에 왜 밥을 굶는 거죠?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은데 굶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단식이라는 게 뭐 저도 안 해봤지만은 해본 사람들이 굉장히 이 일정한 시간을 가면 임계점을 다다른다고 그래서 극도의 공포도 느끼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하고 못 거친 사람하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지 목숨에 대한 태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나이는 몇 살 안 됐지만 어릴 때부터 죽음의 극한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성숙도 머리의 성숙도는 굉장히 높아진 거죠. 나이가 90 정도 됐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나이는 40밖에 안 됐지만 정신적인 이런 이 메커니즘을 돌아가는 거는 90살, 100살짜리 정도의 수준이 됐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의 물리적 나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 자꾸 얘기해요. 어리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어떻게 치열하게 삶을 살고 목숨을 걸어봤나에 따라서 사람의 성숙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 100살, 1000살을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은 전혀 다르거든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정책 판단 기준 고민하는 과정들을 자기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롤플레잉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 판단력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타파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보수 진보를 얘기하고 막 이러는 부분인데 저는 보수하고 진보하고 뭐가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들이고 뭐 차이도 없는데 뭐 하는지 모르는데 이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잖아요. 정치적 중립이죠. 정치적 중립이죠. 정치적 중립인데 이게 뭐 국정원법이라든지 공무원법에 모든 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걸 안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 지키려고. 그래서 대통령의 눈높이에 내가 30년 근무할 동안에 진보 대통령도 올 수 있고 보수 대통령도 올 수 있는데 진보 대통령 내한테 맞는 코드에 맞는 사람이 오면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일 열심히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뭐 이빨 수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시간 때우다 집에 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기 인생이 손해예요. 그 5년도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 약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치팅을 하게 되면은 마음도 변해요. 마음도 변하면은 자기가 양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양아치 조직에 있으면 양아치가 자기도 모르게 양아치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그런 야가 빠진 생각을 가지고 국가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또 이상한 인간이 되어 있어요. 5년이라는 게 생각보다 길어요.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 편향성 이런 거 가지고 대통령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대통령은 대통령일 뿐이에요. 내가 정치적 코드가 맞고 안 맞고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조직의 유상 강화로 직원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사실 조직의 수장은 직원들이 어디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제법 있는데 일단 대통령이 신뢰하는 정보를 생산해 조직의 유상이 강화돼야 돼요. 그래서 참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자부심이 높아져야 돼, 자부심이. 근데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판사나 검사들처럼 저 사람들이 손가락이 주자식들 사이코들 아니야, 미친놈들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은 그거 다니는 게 쪽팔리잖아요. 뭐 퇴근하면서 폐차를 숨기고 이렇게 들어가는 놈들이 그럼 마루 다녀요, 그죠? 쪽팔리는 게 그 마루 다녀요. 때리치워야지. 그런 게 제법 있거든요. 옛날에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사건들이 있으면은 뭐 기업들 직원들도 자기 몰래 퇴근하면서 이거 출입증 숨기는 놈들 많아요.
쪽팔리다는 얘기거든. 쪽팔리다는 거거든요. 공무원들도 그런 놈들이 있거든. 자기 뭐 직업 안 밝히는 공무원도 생각보다 많아요. 정보기관 직업 말고도 자기 경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검사라고 얘기 못하는 사람 많고 판사라고 얘기 못하는 사람 많아요. 자부심이 없는 거죠. 자부심이. 사실 자부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퇴직 이후에도 제2의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인생 일막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보니까 청소년기에 1차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데 2차 사회화 과정은 기업에 들어가서 조직에 들어가면 거치거든요. 근데 내가 만일에 오너가 대기업의 오너가 양아치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어떤 회사라 얘기하는데 그럼 직원들도 다 양아치가 돼요. 안 그러면 그 회사 조직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뒤통수 까야 되고 갑질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그 회사 조직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공무원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착한데 그 조직이 이상한 조직이에요. 그럼 그 저 30년도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 나도 이상한 사이코패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 와서 가족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그다음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자기들끼리 이제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그냥 편해, 너무 좋아.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은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 2차 사회과정 제가 지금 보면서 많이 봐요. 제가 이런 데 관심이 너무 있어갖고 제가 한 35년 동안 이걸 추적을 했어요. 35년 동안 퇴직하는 사람 추적해갖고 다 봤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부터 야 그렇게 살지 마라. 양아치 조직 가지 마라. 너희 막 그런 데 안 가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요즘 뭐 굶어 죽는 놈 누가 있냐? 뭐 이런 물론 뭐 가끔씩 텔레비에 나온 그런 일이 나온다 언론에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제가 열심히 살면은 굶어 죽을 일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 조직 선택할 이유도 없고 내가 일하면서 짜증나고 즐겁지 않은 일을 하면서 세상 살 필요도 없어요. 인생이 짧아요. 100살까지 100살까지밖에 못 사는데 인생이 생각보다 짧고 또 아까워요. 인생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여러분들은 특히 지금 세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